쉬었다 가겠어요. 이것도 결국 윤석열이 욕하는 건데 코스피가 2,500을 붕괴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쉬었다 가는 이야기예요? 아니 윤석열 이야기는 잠깐만 좀 간접적으로 하려고. 네. 코스피가 2,500 밑으로 떨어졌어. 우리 기억들 하십니까? 3,000원 올라갔다고 막 예. 했단 말이야.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 하루 만에 연봉이 날아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갈 정도로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럼 어르신이 또 물어봐. 내가 안 봐도 보여 지금. 야 그러면 이거 윤석열 탓이냐? 아니야 윤석열 탓 아니야. 아닌 거 맞아요. 맞는데 말씀드리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을 때 잘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윤석열 지금 빵 사러 돌아다니고 막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윤석열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대선 때 3프로 TV 같은데 나가가지고 막 비교됐던 거 기억납니까? 네. 경제에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연봉이 날아가서 지금 서민들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2,50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게 윤석열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2,700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걸 막지 못했다 하는 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겠습니까? 주된 요인들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맞아. 그럼 외국인들이 왜 빠져나가느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다 검찰 출신으로 그리고 검찰 내에 뭐 금융범죄 관련해서 새로운 뭐 이렇게 조직 만들어 놓고 했는데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려고 한다는 게 불보듯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 지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가 정확하게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니까 굳이 대한민국 아니어도 돈 벌 데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돈 빼가지고 안전한 주식시장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 큰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외국인들은 정말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인 나라기 때문에 항상 투자도 신중하게 하지만 뺄 때는 확실하게 빼버린다고요. 이거는 윤석열의 리스크가 맞아요. 오늘같이 내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이딴 개소리 하는 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는 번역 따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런 보도를 안 보내서 윤석열이 바보 같은 짓 하는 거를 국민들은 모를 수 있지만 세계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저는 조금 훌륭하다. 좀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있는 것인데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개미들이 주식시장이 열광하고 뛰어들고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뭔가 양극화되고 불평등화되고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나의 어떤 경제 생활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대통령으로서 예를 들면 어떠한 비전과 상상력을 제시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외교 때문에 불안해서 돈이 빠져나간다 하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이거를 바로 잡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빵 얘기나 하고 있고 영화나 보러 가고 있고 이런 것이 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렬이 형한테 하나 묻고 싶은 거야. 나는 뉴스를 다 보는 사람이고 다 서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물가 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안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대통령을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답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부각되잖아요. 그게 리스크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아니 윤석열도 그런 지시한다고. 아니 주식이 떨어졌으면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북한 방송 같아 왠지 전텐데.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모자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자리에 이재명이었다면요. 주식 덜 빠졌겠죠. 왜냐하면 국가라는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뭔가 더 노력하는 물가도 더 올라갑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결과물인데 그리고 검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장모나 자기 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가 조작해서 돈 벌게 만들어 주잖아요. 검사 사위 하나 있는데 재벌 못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 7살 이하의 유치원생들이 부모 찬스로 570원어치 집을 샀다는 거예요. 570억 571억 원어치. 내가 억이라고 안 했어요? 원이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근데 진짜 너 얼마 전에 김승희는 엄마 100살짜리 엄마를 컨테이너에다가 고려장. 아니 고려장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고려장은 일제가 만든 용어래요. 그럼 실제는 없었다는 거야. 한국장으로 하시죠. 그 100살 할머니는 보상 많이 받으려고 컨테이너에다가 알받게 하고 또 7살 이하 유치원생들은 부모 찬스로 571억 원어치 집을 사. 그것만 있나?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식 관련해가지고 이거. 미성년자가 한 거래 건수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제일 많은 건수가 혼자서 20건 한 건데 9살짜리입니다. 22억 5천 정도.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가 조작하고 이런 부동산으로 돈 착착착 벌어. 그리고 이번에 봤지? 부자만 감세하는 거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아휴. 맞아요. 그럼 그 세금 부족한 건 누가 내냐고. 예. 우리 같은 서민들이 내는 거예요. 내가 내고 있어, 내가. 그런데 윤석열처럼 대통령 하나가 되고 나면은 다누림건설이 이게 지금 누구 거냐가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쥐뿔도 없는 코딱지만한 회사 하나를 청와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만들어. 근데 저게 아직 그 의혹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이렇게 더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명박 생각이 나잖아요. 이명박은 그래도 해먹어도 좀 규모 있게 해먹었기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4대강 22조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저 7억 저 유리가 뭐 디올에서 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저거는 근데 너무 조잡하잖아.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요 상황이 달라지죠. 요거 안 들켰으면 뭐 지금 우리가 들키지 않은 점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은 것도 있을 건데 요거 이제가 시작이면 뭐 어떻게 해요? 아니면 뭐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라도 보훈 차원에서 야 이거 먹고 떨어져? 말 수도 있는 거고 국가를 사유화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다누림 건설이 시급해서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시급해서 뭔가를 골랐어. 여기서 하십시오라고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열면 돼요. 아니 내부에서 이재명 폐지 말고 빨리빨리 이런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결정한 사람이 비서실에 누구냐. 그러면 나도 추천받았습니다 하면은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누림이 아니라 뭐 다노림이다. 다누림. 더 누림이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달청 서비스도 조회 서비스 이제 중단한다고 어제 나왔는데 저는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청 조회 서비스를 중단을 하는 이유가 지금 다누림 때문에 중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었으면 조회 서비스를 왜 중단합니까? 그럴게요. 그러니까 조달청이라는 웹 서비스 자체가 규모가 엄청나고 그 조달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엄청 큰 그 지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누림이라는 그 회사 하나를 막아주기 위해서 조달청이 직접 나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다누림이 뭐길래 도대체? 조달청장도 검찰 출신인가? 이제 그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아까 그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 관련된 사람들이 선대위나 인수위원회 뭐 청와대실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가 추천해서 올라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운영위원회 열어서 다누림 건설이 얼마나 누려야 다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하고 좀 누가 정말 이 다누림 건설을 추천했는지 누가 빨리 어떻게 포천해서 찾았는지 이런 것들 좀 운영위원회 열어서 좀 이렇게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부분들 좀 소명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조달청에서 굳이 저렇게 조회 서비스를 중단시킨 이유는 다누림 말고 다른 게 지금 나올까봐 중단시킨 것 같아요. 우리가 찾은 거는 다누림 하나였지만 이거 말고 더 찾아낼까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조회 서비스 계속해서 중단시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 그렇죠. 진짜. 야,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꼼꼼하게 뭔가를 의심 살만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심 살만한 짓을 했으면 투명하게 전후 사정을 공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못 하잖아. 차라리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윤석열이 망할 각이라는 게 이런 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한두 개씩 터지기 시작하고 윤석열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 매일 이런 사건들이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지금 오죽했으면 국민들 여론조사 60% 이상이 김건희 나오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네. 이런 지점 때문이거든요. 보수에 계시는 분들도 김건희 나오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뭐 안 봅니까? 제가 주위에 국민의힘 지지했던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건희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대고 다니는 게 자기는 윤석열은 좋아하는데 김건희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뭔가가 호불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조달점 조회 서비스 중단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대단하죠. 생각이에요. 국회의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국민의힘이 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 하고요.